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한동안 폴란드의 방산 계획으로 들썩들썩했죠. 예상 매출이 어떻고 어떤 제품을 수출하게 되고, 그런데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딱히 와닿지가 않아요. 뭐든 너무 커지면 감이 없어지니까요. 일단 뉴스에 나오는 규모는 20조라고 합니다. 일단 제게 가장 큰 숫자는 아파트 전세금인 제 스케일상으로서는 큰돈이라는 의미 외에는 와닿지가 않는데요. 한국의 완성차가 미국의 시장에 수출되는 연간 액수가 약 26조 원 정도로 나오니 그 규모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도로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대수 대비 가끔 훈련 때 어쩌다 볼 수 있는 전차나 장갑차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완성차 대비 기갑 차량의 규모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기업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이면 틀림없죠. 특히 금융과는 다르게 제조업의 특성상 납품, 제조, 운송, 협력업체 등 엄청난 사슬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 남부의 제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넣기 충분한 사실이죠. 혹자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죽음을 수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었고 침략 전쟁의 완성을 이루어내지 못하지만 침공한 러시아군에게 많은 출혈을 강요할 수만 있었더라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주 많이 주저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두가 손잡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세상이 왔으면 하지만 각국의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최소한 접경국가와 적성국에 대비해야 할 수 있는 무력체계는 전쟁을 막는 수단으로서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계약을 폴란드가 인심 좋게 내주었을 리는 만무하죠. 그렇다면 어떤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약이 성립된 걸까요? 현재 도입이 결정된 무기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입니다. 일단 계약이 완료된 부분은 3가지 무기고 추가적으로 천무다연장 로켓, T-808 차륜형 장갑차 등도 다른 무기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양해 각서를 체결한 상황이라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각 무기별로 여러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K9 자주포는 672문, K2 전차 1000대, FA-50 48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K9 자주포는 한국군이 도입한 수의 60%에 달하는 엄청난 수량입니다. 한국군의 60%가 뭐 그리 엄청난 수량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먼저 일찌감치 유럽은 군축으로 돌입해서 한국군의 보유 수량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군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유럽의 최대 강국인 독일은 7만, 프랑스군이 20만을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군을 다 끌어모아도 병력수로는 대한민국의 병력에 모자란 숫자인 거죠. 특히 자주포는 그 숫자가 적어서 독일, 프랑스에 각각 100문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한국군의 경우 기형적으로 야포 전력에 투자하고 있어 그 수가 많은데 이 많은 수의 한국군의 60%라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폴란드의 계획대로 포병을 유지할 경우 독일, 프랑스를 합한 것보다 많은 기갑 전력과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K2 전차의 도입입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는 K1과 K2 전차이지만 K2 전차는 그 숫자가 K1 전차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준이에요. K1 전차는 생산 일자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긴 하지만 1500여 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K2 전차는 한국군도 300대에 못 미치는 수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가 남아 돌아서 K2 전차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후방사단에서는 1970년대에 도입된 M48 전차를 실전에 운영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예상과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겹친 상황인데요. 이런 K2 전차를 폴란드에 도입하는 것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전체 1000대 중 300여 대는 수출, 그리고 나머지 700여 대는 현지 생산으로 할 구체적인 예정이 도입되어 있어 그 도입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F-50 전투기도 이전의 필리핀 수출과는 다른 형태의 수출을 보여요. 기존의 필리핀과 동남아 수출은 한국군에서 미리 사용한 사양으로 수출됐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공군이 쓰는 사양으로 그대로 수출했다는 거죠. 하지만 폴란드는 자체적인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강력한 공대공 능력, 원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능력 등에 대한 요건을 강력하게 추가한 거죠. 현재 FA-50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한 것인데요. 당장 항공전력의 보강이 발등에 불인 폴란드는 레이더 업그레이드 비용뿐만 아니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의 통합 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FA-50이 AIM-120과 통합되면서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이 추가되는 거죠.
체급상의 문제로 F-16 대비 여러모로 떨어지는 FA-50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조종사 양성은 물론 실전에서 F-16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전투기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는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먼저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에 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국가와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그리 원만하지 못했죠. 하나의 유럽이라고는 하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와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독일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결정이 아닌 걸로 보여요. 또한 기존의 러시아제 무기 기반에서 서방 무기 체계로 이관하는 상황에서 좀 더 서방층 무기 체계에 가까운 훈련과 무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했죠. 특히 한국의 무기는 지난 1950년부터 소련층 무기 체계로부터 무장한 북한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하는 특징이 있으니 당연히 현재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러시아의 무기에 적합한 카운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군축의 시대로 오면서 이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즉 러시아와의 최전선으로의 위상이 강화됐죠. 냉전시대의 서구권 자유지정의 최전선이었던 소독의 역할을 폴란드가 맡게 되면서 유럽 최고 전력이 폴란드에 집중됐죠. 폴란드 스스로도 최전선에서의 긴장감과 함께 자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백, 그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자금적 지원으로 인한 예산이 증가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거기다 무기 생산에 큰 축을 담당하는 미국,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무기 재고를 채우는 것이 최우선 순위니라 적합한 품질과 위력을 제공하면서 제대로 납기를 지킬다라는 대한민국에게 없는 거죠. 이런 대한민국의 강점은 뭐니 해도 빨리빨리입니다. 품질은 당연하겠지만 요구하는 납기는 뭐니 해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역량이죠. 벌써 K1 전차 수출형 1호차는 출고가 완료됐고 FA-50은 12기가 폴란드형으로 돌려졌습니다. FA-50이 폴란드형으로 돌려진 것을 보고 야당 국회의원이 공군력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제발 뻔한 이야기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훈련기가 모자라서 전술기인 F-16D를 훈련에 투입하는 상황은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국군의 전력을 약하게 하진 않아요. 정작 전술기로 써야 될 기체의 노후화와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겠지만요. FA-50이 폴란드 수출에 성사될 경우 FA-50은 기존의 경지상 공격, 제한된 방공 능력의 현재에서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북한 공군력은 F-16 이상의 전투기가 투입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제압이 가능한 강력한 전투기로 변신합니다. 고성능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정말 강력한 전투기가 되는 거죠. 그 비용까지 폴란드가 지급하겠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즉 이번 거래만 되면 한국의 FA-50은 차세대를 짊어질 전투기로서 교체 대상인 F-4를 훨씬 능가하는 전투기로 태어날 기회인 겁니다. 공군의 조종사 양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충분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물고 늘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폴란드가 T-50과의 경쟁에서 M346을 구입하고도 추가 도입 없이 한국의 FA-50을 도입하는 것은 성능과 스펙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납기 준수라는 기본적인 차이에 시작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